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연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예, 본격적인 인터뷰는 저희 마스크. 예, 11대 의회에 입성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한번 의정 활동 한번 좀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예, 그 안덕면 선거구에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벌써 3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에는 농수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 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이번 임시회에서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좀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해 9월에 제출된 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정 자체가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예, 그 제2첨단 그 과학기술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그 9월 도의회에 회부될 당시 제2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었고 또 그 제2영향평가도 이제 개별 법정에 따라 각기 그 진행이 되는 사안들이어서 보통 그 환경 영향 평가에 포함되어 이제 회부가 되는데 그렇지 그 못했었습니다. 특히 그 재영향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재해 심의도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지대 대규모 그 산업단지를 시설하는 사업이기에 하류부 그 도심지에 미치는 재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여러 번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심사가 이제 보류됐습니다. 어쨌든 뭐 동의안을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뭐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좀 미비한 사항으로 좀 들어왔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좀 그 JDC에서 성급하게 이제 의회에 먼저 그 제출하지 않았었나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 좀 넘게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우여곡절 그때 좀 상정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는데요. 심사 보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도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제2첨단 그 과학기술단지 사업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입지 적정성 문제 또 특히 그 환경훼손 그 토지들과의 이제 이해관계 부분이 크고요. 또 해발 300m 이상이 중산간에 이제 산업진지 입지가 적정하냐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고 또 위원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많았던 그 부분입니다. 그 사업 부지 그 적정성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 주택 분양, 제주 지역 그 공원 부분, 부지 내 학교의 그 영향 평가 등이 그 미흡했었고 또 그 부지 내 그 학교 특히 그 영주고등학교의 그 환경적인 그 역량이 저감됐고 이제 상생 협약 등이 그저 일정 부분 이제 보완이 돼 그 있지만 또 주택 조성 시 입주민 등에 대한 고려로 또 이를테면 그 취약생 유층에 대한 그 배려가 아주 그 부족했었고 환경이 훼손된 만큼 보완 대책이 그 미흡하고 또 토지들 주들과의 이해관계 등 전반적으로 그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보류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JDC에 대해서 좀 날선 공세가 있긴 있는데 특히 의원님께서 그 비판이 톤이 상당히 좀 거칠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고자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JDC를 그야말로 좀 맹공을 퍼붓습니다. 어떤 점을 두고 이런 비판을 하신 건지요? 예, 그 JGC가 그간 그 주도하였던 그 대규모 그 개발 사업들이 그 사업 부지는 환경적으로 그 매우 그 우수해 민간 사업으로는 어려운 부지를 공공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그 했는데 사업들이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신화 역사공원이라든지 제주 영어 교육도시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그 사업이 타당성보다 사업 입지 적정성 문제로 이제 논란이 되었고 또 그 제주도 내 곶자왈 지역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대정 안덕면 곶자왈 지대에 그 해당되고 또 최근 그 헬싱키어 타운과 신화역사공원 및 그 제주 영어 교육도시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향후에 그 남은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시 그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예상됐고 그리고 또 JDC 그 제1로 사업이었던 예대 휴양형 그 주거단지는
수려한 그 해양 경관을 독점하다시피 그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좌초되어 그 사업 부지 전체가 방치되면서 이제 흉물로 남아 있고 수년째 이제 해법을 그 못 찾고 있습니다. JDC는 이처럼 마무리 못한 사업과 해결되지 못한 사업들을 다 나누고 제2 그 과학단지 사업 그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DC가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을 보면 뭐 집장사,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좀 많이 제기됐어요. 예, 예. 이번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에도 그 아파트 조성을 좀 염두에 둔 주택 용지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JDC는 그 첨단 과학단지 또 영어 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공 택지 개발 후 분양을 통해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제주도와 지역의 기반 시설들에 대한 직접 투자는 그 매우 그 인색했고요. 또 그 제2첨단 과학단지에는 주거 그 시설 용지 5만 4천 평방미터의 총 651세대를 이제 계획하고 있으며 기분양된 그 제1첨단 과학지 내에는 사업시설 용지 외에도 민간 분양 아파트 759세대 단독주택 그 55필지를 그저 분양을 했고 바로 이게 그 땅 장사에 대한 근거로 공공기관 그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JDC 그 지난 2019년도 매출액은 6,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0억 가량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18년 1,733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881억으로 이제 절반인데 이는 그 제주 영어교육도시 토지 분양 사업이 완료되면서 매출이 크게 올랐던 2018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그 분양 사업 매출이 끊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어 면세점을 제외하면 분양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를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되판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장 뭐 논란이 되는 것들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문제인데요. JDC가 추진했던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가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도 토지 면적의 40% 정도는 강제 수용하는 걸로 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강제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예래 그 휴양 주거 단지는 JDC 제1로 그 사업이었는데 대법원이 그 토지 수용 그 무효 결정 및 인허가 무효 판결되면서 투자자인 이 버자야 그룹에는 국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상금 1,250억 원으로 이제 합의는 했는데 개발 사업이 완전 무효되었는데도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아 정작 도민들과는 줄 소송 중인데 과연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지 절차가 틀렸고 법적 결론이 났으면 응당 보상하고 돌려 줘야 하는데 이친데 JDC는 그 예래형 그 휴양 주거단지 사업 때도 약 30%의 그 토지를 강제 수용했었고 대법원 판결로 강제 수용과 협의 매수 그 토지를 돌려줘야 하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은 도시계획시설 등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공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이때 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수용 재개 시 사유 토지 강제 수용은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침탈하는 만큼이 공익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얼마만큼의 노력으로 협의 매수를 진행했는지도 관건인데 제2첨단 과학단지 사업에는 40%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심사 보류 사유에서는 또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득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이고 협의를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여가지고 열심히 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의원님 지역구에도 우리 JDC가 추진한 사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이죠. 또 바로 옆에는 대정읍에 영어 교육도시가 좀 조성되어 있고요. 이들 JDC가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예, 대정 안덕 곶자월 지역의 JDC 신화역사공원과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있으며 제주의 성장과 그 지역 그 공동체 발전에 기할 것으로 기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제주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부지 사용을 그 수용하고 이제 상생을 그 모색했는데 그 최근 남은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신화역사공원 3년 연장 그리고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10년 사업 기간 연장되면서 향후에 그 남은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곧자올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과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제주 지역에 경제 사회에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업들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지역민과 이주민들의 그 마찰, 개발로 인한 양극화, 그 부족한 그 기반 시설 공유 문제 등 제대시 국제 자유도시 조성 핵심 가치에는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어쨌든 뭐 심사 보류는 됐습니다만 이게 부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사업 추진의 불씨는 좀 살려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 절대 불가하다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JDC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 그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그는 그 사고로 인한 주변 지역 그 환경 영향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돼야 하고 JDC가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JDC를 바라보는 제주 도민들의 불신이 밑바탕에는 JDC 그 제주 국제 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과연 제주 도민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 출발이 되고요. 또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제주의 환경 자원이 없었다면 사업들이 불가능했는데 자원을 활용하면서 일부 환경을 훼손하고 경관을 사유하면서 막대한 그 개발 이익을 취하했는데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헌과 투자에는 인색한 점이 있고요. 또 그 제주의 자원으로 특히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JDC가 창출된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제주의 환경을 훼손했다면 적어도 그 가치 이상을 제주와 지역에 공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사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공동체 갈등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한 미래 가치를 제시하고 지역 공동체와 대화와 상생을 통해 신뢰부터 얻어야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어렵게 모신 자리니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그 마늘 농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그 지난 그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제주 그 마늘 재배 면적이 한 70%가 이제 안덕하고 대정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마늘 그 파종기에 그 유례 없는 그 가을 장마와 고온 등 그 기록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뿌리가 썩고 잎이 마르는 그 증상이 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 10월에 그 고용건 정무부시사와도 이제 현장에서 만나 지금 상황 그 이상 기후로 인한 그 농업 재해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그 보상을 주문해 도정에서도 이제 마늘 농가의 이제 피해 대책으로 특별히 그 약재비를 그 지원토록 그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재비가 두 차례의 그 약재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2헥타르 그 이내에만 지원이 그 되면서 결국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그 농업인이 몫이 되었고 또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그 부족한 그 상황이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그 이상 기후로 그 인한 농업 재해로 우리 그 농업인들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령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그 지원책 그 마련이 그 필요하겠고 또 여기에 더해 그 이번 달부터 이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마늘 관세를 대폭 할인하는 TRQ 물량을 정부에서 1만 톤이나 이제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 물량을 내년 4월까지
유통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당장 5월에 출하되는 제주산 마늘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우리 제주 농업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늘밭을 뒤엎을 판이라는 말이 딱 맞아지는 점, 이런 현 상황에 암울한 심정의 우리 농가입니다. 바쁘게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좀 신뢰도가 좀 땅이 떨어졌는데요. 우리 JDC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JDC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로 좀 인터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그 과거부터, 그리고 그 앞에서도 그 JDC 그 사업과 진행 과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JDC가 지향하는 국제 자유 도시에는 JDC가 그리는 제주도만 있고, 가장 그 중요한 제주도민들은 없다는 그 점입니다. JDC는 그 스스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가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이제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JDC는 그 지역 사회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도민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JDC가 그 자가당착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바라며, JDC에서 그 추진 중인 사업은 대표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헬싱키어타운, 예대 휴양량 주거단지, 면세점 사업 등이 있는데, 대부분 현재 진행형인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소송 중이거나 소송 패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지역사회의 갈등 원인으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단계, 3단계라면서 신규 사업들을 그 추진에 마무리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JDC가 제주도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배 의원님과 함께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기관 이름에서부터 존재 이유가 개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JDC를 향해 땅 장사, 곧자월 파괴, 분양 사업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원색적 비판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지닌 환경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JDC를 향해 더는 제주 다판다 센터라는 비아냥이 들리지 않도록 JDC의 황골탈퇴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